하루에 한 4,000개에서 5,000개 정도의 암세포가 매일 만들어지고 사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50세가 넘어갈수록 암 발생률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는데요. 제가 암 예방을 위해 직접 연구하고 고민하고 실제 환자들에게 말해준 내용을 근거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산차병원 암통합진료센터장 현명환입니다. 오래 살고 싶은 것은 아마 모든 사람의 바람일 텐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해상에서 알려드립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시니어들의 바람을 담아 불로장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건강 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암 예방을 위한 암세포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과 그 이유를 알려드릴 텐데요. 다들 몸에 좋다는 음식을 여러 군데서 들어봤을 텐데요. 이게 실제로 왜 좋은지, 어떤 작용을 해서 우리 몸에 좋은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불로장수를 위한 첫 발걸음,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사실 매일 한 3,000억 개의 세포가 죽고 또 새로 만들어지는데, 그중 이제 젊고 건강한 사람도 사실 하루에 한 4,000개에서 5,000개 정도의 암세포가 매일 만들어지고 사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의학에서 사실 암세포를 발견하려면 최소 가로 세로 한 0.5cm 정도의 크기는 돼야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가로 세로 1cm 속에는 한 10억 개의 세포가 몰려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들으시니까 조금 불안하시죠?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몸의 암세포를 방어할 수 있는 면역체계가 제대로만 작동하고 있으면 이 수천 개의 매일 생겨나는 암세포를 다 없앨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자연살해 세포라고 하는 NK세포, 영어로 내추럴 킬러 셀인데, 이 세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NK세포는 혈액 속에서 24시간 돌아다니면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각종 세균, 그리고 이렇게 생겨나는 암세포들을 공격해서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50세가 넘어갈수록 암 발생률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는데요. NK세포 활성도와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NK세포 활성도는 20세가 되면 최고조에 달하고 60세가 되면 거의 절반으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한 80세가 되면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NK세포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이 암세포들을 매일매일 사멸시킬 수가 없고, 이 살아남은 암세포가 증식해서 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임상시험에서도 그 암 환자들의 NK세포 활성도를 검사했더니 보통 이제 정상 수치가 750 이상인데 한 50에서 150 이하로 나와서 최대 7배 이상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우리가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NK세포 활성도를 높여서 면역력을 최대로 끌어올린다면 분명 암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NK세포 활성도를 높일 수 있을지가 중요한 이슈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암 발생에는 유전적 요인을 절반, 그리고 환경 요인을 절반으로 보는데요. 저는 그 나머지 절반 중에 절반 이상이 식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2년 정도 지나면 내 몸의 세포의 한 90% 이상이 다시 다 새로 바뀐다고 하는데, 그 말은 결국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게 나중에 내 몸을 구성하는 것으로 다 바뀐다는 겁니다. 제가 암 예방을 위해 직접 연구하고 고민하고 또 실제 환자들에게 말해준 내용을 근거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 예방과 암세포 사멸을 위한 슈퍼푸드 첫 번째로 당근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너무 흔한 음식이라서 좀 식상할 수 있는데 이게 왜 좋은지, 이게 어떤 작용을 해서 암 예방에 좋은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당근은 높은 농도의 베타카로틴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식물 특유의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요. 우리 몸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다양한 이점을 누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활성산소를 안정화해서 세포 손상을 줄이게 되고, DNA 손상은 암의 주요 발생 원인 중 하나인데, 이 항산화제는 DNA를 보호해서 암 발생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만성염증은 암 발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이 항산화제는 염증을 억제함으로써 암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 항산화제는 세포 성장과 분열을 조절하게 되는데, 이 비정상적인 세포 성장과 분열이 사실 암의 주요 발생 원인 중 하나인데, 이를 조절해서 암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베타카로틴은 체내 흡수 후에 장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는데, 이 비타민 A 역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항산화 작용뿐만 아니라 NK세포와 T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세포의 정상적인 분화도 촉진하고, 그리고 암세포의 분화는 억제해서 이 암 전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 한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당근을 한 3번 이상 섭취할 경우 한 달에 1번 이하로 먹었을 때보다 유방암 발병 위험이 한 17% 정도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는 당근 속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 성분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고, 이 베타카로틴 외에도 당근에 들어있는 카로티노이드를 많이 섭취하는 여성은 유방암의 재발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이제 당근을 기름으로 이렇게 볶아서 먹게 되면 한 60% 이상 흡수율이 높아져서 저희가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암 예방을 위한 슈퍼푸드 두 번째는 바로 십자화가 채소입니다. 십자화가라고 하면 단어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 4개의 꽃잎이 십자가 모양으로 생긴 채소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브로콜리나 양배추 이런 녹황색 채소를 떠올리면 되겠는데요. 한 연구에서는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이 항암 작용을 하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한 1,500명의 대단히 연구에서였는데, 암 재발률을 크게 낮추는 결과를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 양배추에는 특히 항암 성분으로 알려진 제가 설포라판, 그리고 항산화 성분인 인돌, 비타민 C, 비타민 K가 풍부한 식재료라서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암세포 사멸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녹황색 채소에서는 이 수용성 비타민 B의 일종인 엽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엽산은 보통 이제 세포 생성과 성장을 도와서 이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특히 이런 녹황색 채소는 우리가 자연적으로 섭취할 때 흡수율이 더 높아서 뭔가 이제 볶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생으로 먹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암 예방을 위한 슈퍼푸드 세 번째는 바로 콩입니다. 콩은 대표적인 이제 식물성 단백질이죠. 콩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인 이소플라본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소플라본은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그리고 체내 염증을 줄여줘서 암 예방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한 연구에서는 이소플라본 농도가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 두 개를 비교했는데, 이제 이소플라본 농도가 높은 그룹에서 대장암 발생률이 절반 이하로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진료실에서 사실 그 유방암 환자분들이 콩 안에 있는 이소플라본이 에스트로겐 유사 물질이라고 해서 유방암, 특히 호르몬 양성 유방암 환자들에게서 이걸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 에스트로겐과 이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완전히 다른 물질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고요. 오히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이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콩 속에 함유된 이소플라본을 자주 섭취한 폐경 여성은 유방암 재발 위험이 감소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매일 한 90g 정도 콩 섭취를 하는 것이 암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보통 90g이면 한 손에 들어올 정도의 한 움큼 정도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암 성장을 억제할 수 있는 네 번째 음식으로 전 버섯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 버섯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D는 사실 비타민이라기보다는 이제 호르몬에 좀 더 가깝거든요.
비타민 D는 세포들 사이의 신호를 조절해서 암세포 분할을 막을 뿐 아니라 이 암세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혈관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신생혈관 생성을 억제해서 암세포 사멸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 보면 비타민 D가 부족한 일조량이 적은 지역에서는 대장암과 유방암, 전립선암 발생률이 많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버섯마다 비타민 D 함량이 조금씩 다른데요. 꽃송이 버섯이 가장 비타민 D가 많고 그 다음으로 표고버섯, 양송이 버섯 순으로 비타민 D가 풍부하니까 꾸준히 챙겨 드시면 암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5번째로 추천하고 싶은 음식은 등푸른 생선인데요. 등푸른 생선 하면 쉽게 우리가 연어나 고등어, 꽁치, 참치, 정어리 이런 생선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등푸른 생선에는 특히 불포화 지방산, 그리고 오메가3, 리놀레산이 풍부한데 특히 리놀렌산 같은 경우는 이제 유방암과 대장암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오메가3 지방산은 유방암 세포의 사멸을 유도하고 또 암세포 성장과 전이를 막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80만 명의 여성을 추적 조사한 결과 생선을 통해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한 사람은 이 적게 섭취한 사람보다 한 암 발생률이 14% 정도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오메가3 약을 통해서 이제 부족한 오메가3를 보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급적이면 이 등푸른 생선을 통해서 자연 물질을 섭취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 좋은 것들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우선 이 다양한 종류의 채소를 하루에 500g 이상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500g이라고 하면 양배추로 하면 반통, 당근은 2개, 시금치로 하면 한 단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채소나 과일은 우리가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파이토케미컬이라는 것을 생성하는데 이것 때문에 저마다 고유한 색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 파이토케미컬은 항산화 작용뿐만 아니라 체내 염증도 줄여주고 아까 말씀드렸던 NK세포도 활성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각자 색깔별로 조금씩 효능이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한 색깔로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 몸에서 암세포 증식을 막는 데 도움이 되고 면역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여러 음식을 만나보았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 좋은 음식들이 많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가장 추천하는 5가지 음식을 말씀드렸으니까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현대해상에서 시니어분들의 건강을 위한 맞춤형 정보를 많이 제공할 텐데요. 오늘처럼 정말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산차병원 암통합진료센터장 현명한이었습니다.